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사태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3단계로 격상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미 증시의 경우 소폭 상승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미국의 S&P 500 지수가 0.17% 상승,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 다우 지수가 0.31% 상승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 엄청난 양이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시간 주요 거래소 896억 원 규모의 USDT 순유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JGZ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24시간 주요 11개 거래소에 월렛에 유입된 USDT의 경우 8,434.7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된 USDT는 7,538.2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소에 유입된 USDT의 양은 하나 약 89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테더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이 되는 경우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로 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지어냈었죠. 이틀 전 장중 11,200달러 선까지 무너지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670달러 도달 시 이제 모든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OK 소속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현 BTC 차트에서 롱숏 공방이 치열한 레벨은 강세, 약세 분기선인 1670달러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레벨이 깨지지 않는다면 모든 조정은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8월 17일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낙폭이 크지 않아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 11,550달러 단기 강약 분계선 회복 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11,500달러 선, 11,550달러 선은 넘어선 모습이죠. 다시 한번 크나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며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한 언급과 동시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때 당시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답은 디파이밖에 없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언급과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디파이가 원시적인 은행과 같다 언급을 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비트맥스의 CEO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원시적인 은행과 같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즈의 경우 기존의 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디파이 시장에서의 이자 농사 전략이 매력적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랜딩, 즉 암호화폐 대여나 디파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아서는 비트맥스의 블로그에서 금융 완화 정책, 팬데믹에 의한 영향 등 향후에 어려운 경제적 전망에 언급을 하면서 제로 금리의 영향 하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 암호화폐 자본 시장은 큰 플러스 이유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장소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디파이를 언급하며 원시적인 은행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프로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은 그 이자나 거버넌스 토큰 등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돼 포괄적인 뱅킹 서비스 시대를 열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밑에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앙화되지 않고 탈중앙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출이나 적금을 든다고 이해하시면 80%는 이해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자 시스템이죠. 네, 스테이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카르다노 에이다 또한 연이율 5.1%의 첫 보상을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경우 10%의 연 이율을 받을 수 있는 2.0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곳곳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뽐내고 있는데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또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킹을 진행 중에 있고 스테이킹 총 보상만 벌써 1,1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시스템이 진화를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사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의 현 은행 시스템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제도권으로의 진입과 인식의 제고만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하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DCEP의 개발이 가장 깊게 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로 지방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주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는 교통비만 주었다고 하는데 전체 급여를 준 것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급여를 받은 중국 지방 공무원의 첫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시범 운용이 되고 있는 DCEP로 동남부의 수저우시의 공무원의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보도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지갑, 정비, 개발이 완료되고 다음 달 5월 달에는 교통비를 DCEP로 지급하는 파일럿을 개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운용 대상은 지역인 국가 급신구인 웅앙신구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 19개 소매 기업 점포에서도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처가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중국에서는 DCEP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제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DCEP를 개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이 과연 모를까요? 아닙니다.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인해서 CBDC는 더욱 발전을 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화폐 시스템에 이제 커다란 변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다른 코인들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XRP의 경우 오른 것도 없는데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빵형의 경우 XRP는 국경 간 송금의 유효한 해결책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하락세는 뚜렷, 반등은 언제쯤일까? 갈링하우스 CEO는 XRP 국경 간 송금의 유효한 해결책이다 언급을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3위죠. XRP의 가격이 0.3달러를 하회하며 부진한 흐름을 내보이는 가운데 빵형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는 국경 간 송금과 같은 10조 달러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RP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며 리플의 ODA를 통한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올 상반기 거래량은 11배 증가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일리 오더를 또한 이제 리플이 전 세계 금융기관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지는 리플 송금 솔루션 거래의 20%가 XRP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SEC 빌라 리플 수석 부사장의 말을 빌어 ODL 솔루션이 점점 더 많이 리플렛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송금 영역에서 XRP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밑에 내용도 산단테르 은행이 리플사의 시스템 XRP 좋다 짱이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XRP 언제 상승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어떠한 코인도 XRP만큼 호재가 나오고 실제로 사용이 되는 코인 없을 겁니다. 하지만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있자니 다른 코인들은 너무 상승하고 팔자니 상승할 것 같은 계륵 같은 코인 XRP.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7년 1월 1일 모든 XRP를 매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홀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같이 힘내시죠.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5포인트보다 1포인트 내린 7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지금 이제 8월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8월의 마무리, 9월의 시작은 80을 넘는 포인트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작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모습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74% 상승하면서 1350만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3.58% 상승했네요. 46만 6천원대, 리플 XRP가 3% 상승하면서 32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59%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